이건 정말 좀 시크릿한 비밀인데 제가 특별히 공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우투 디자인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 곳은요, 동부 이천동의 한가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27년이나 돼서 굉장히 좀 오래된 구축이거든요. 오래된 구축이니만큼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들 정말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 유튜브 방송에서 구축 인테리어에 대한 이런 소개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체크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구축 아파트의 문의가 저희한테 좀 많이 오시는데요. 여기 우리 고객분도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저희한테 오셔서 계약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축 인테리어 전문이니만큼 구축의 문제점들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40평대 아파트고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좀 저희가 잘 만들었거든요. 내구성, 유지 관리력,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들, 수납, 그리고 디자인까지 정말 모든 걸 합쳐서 조화롭게 디자인을 하였으니까요. 40평대 아파트, 오늘 이 영상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셔도 성공하는 인테리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공간입니다. 현관 공간이죠. 구축의 현관 아파트 얼마나 좁은가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변경을 할 수 없다면 딱 요만한 정도 사이즈잖아요. 제가 구축 아파트의 현관 인테리어 이렇게 하면 100점이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현관의 바닥은요 600에 1200 타일로 크게 깔아주세요. 이유는 뭐 분명하죠. 분절 라인이 없으니 넓어 보이고 깨끗하고 관리가 좋다. 그래서 현관 바닥은요 600에 1200 타일로 좀 깔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신발장입니다. 좁은 현관에서는요 이렇게 좀 신발장을 환한 톤으로 해야 넓어 보이고 자 깨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신발장 맞은편의 벽면은 이렇게 반드시 필름으로 해라. 도배를 하는 것보다는 필름이 훨씬 내구성이 있겠죠. 도배로 하면 아무래도 때가 많이 타고요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구성 있는 필름으로 벽체를 마감을 해라. 그리고 거울입니다. 이 현관 공간에는요 거울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런 신발장, 도어에 전신 거울을 적용하곤 하는데 저 이렇게 맞은편에 거울을 뒀거든요. 그러면 이 신발장 부분도 깔끔하고요. 맞은편에 이렇게 매립된 거울로 해두면 전체적으로 거울을 보시면서 매무새를 보고 거울도 깔끔하게 좀 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100점짜리 현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문도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삼연동으로 좀 적용을 했습니다. 열고 닫고 편하고 시야성이 좋게 전체 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깔끔한 중문 만들어 드렸습니다. 현관 잘 보셨죠? 본격적으로 거실 공간입니다. 이 집의 가장 특징적인 게 있다면 바로 한강 뷰죠. 정말 이 뷰가 정말 끝내주는데요. 모두 다 이 전경을 보고 너무나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뷰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샤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확장을 했을 때는 보통 이중창으로 구성을 하고요. 1대, 2대, 1 이렇게 3웨이로 창문 구성이 좀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이게 분절 라인이 많아지고 이중창이다 보니 시야적으로 좀 답답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용한 거는 바로 이 시스템 창호입니다. 시스템 창호의 특징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픽스 창이 굉장히 크게 제작이 좀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 보니 어떠세요? 분절 라인 없이 오롯이 이 이쁜 한강 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샤시도 이렇게 반드시 디자인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 창호하는 거 좀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집은 먼저 거실부터 방 모든 것들이 좀 확장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부터 늘 강조드리는 게 있죠. 구축 아파트 기존에 확장이 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기존의 상태를 확인을 해라. 저희가 여기는 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꼼꼼히 좀 확인을 해보니까 안에는 이게 다 썩어 있더라고요. 그럼 기존 상태가 안 좋은 건 어떻게 할 수 있죠?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건 정말 좀 시크릿한 비밀인데 제가 특별히 공개를 해드릴게요. 기존에 샤시가 있고 도배지가 있겠죠. 그럼 저희가 도배를요 이렇게 뜯어봐요, 겉질을. 벽지를 뜯는다고요? 네, 희한하죠.
이게 이 겉에는 PVC 재질이라서 티가 안 나다가요, 이거를 뜯어내면 속지는 종이로 되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여기 그 겉지를 다 찢어서 확인을 해본 거거든요. 자, 사진과 같이 속지는 꺼멓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벽체들이 이렇게 꺼멓게 되어져 있는 게 기능적으로 되게 안 좋고, 이미 이런 석고나 이런 것들이 다 썩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뜯고 제대로 좀 단열을 해드렸습니다. 아, 정말 좋은 정보네요. 네, 그래서 기존 단열 상태 반드시 좀 확인을 하세요. 저희가 이 집은 굉장히 톤을 잘 어울리게 하는데 좀 중점을 많이 줬거든요. 우선은 거실 벽체는 내구성을 위해서 필름으로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은 따뜻한 우드 톤을 좀 해드렸는데, 이 보시면 톤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 40평대에 정말 잘 어울리는 이런 따뜻한 이런 감성으로 좀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집 톤을 좀 한번 쫙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40평대는 아무래도 좀 저희가 크림톤 정말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크림톤으로 굉장히 좀 밝고 따뜻하게 해서 집에 들어오면 정말 좀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톤으로 좀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거실 TV 벽체 좀 말씀드리자면요, TV는 이렇게 좀 반매립을 할 수 있게 하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거실에서 좀 중점적으로 또 봤던 건 이 수납이에요. 수납. 이렇게 양옆쪽으로는요, 이렇게 좀 책장을 구성할 수 있게 하였어요. 자주 보는 책들 이렇게 좀 수납을 해서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두 좀 책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드렸고요. 이 소파 뒷벽면이죠. 여기 소파가 놓여져 있지만 저희가 늘 많이 하는 구조죠. 이 벽면에 이렇게 좀 수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부장, 하부장 다 좀 수납이 좀 가능할 수 있게 하여서 수납력을 좀 극대화시켰어요. 이게 중간으로 좀 오픈을 줘서 간접도 나오고, 이런 상판은 칸스톤으로 해서 정말 좀 고급스럽게 내구성이 좀 좋게 해드렸거든요. 일부 좀 거리가 띄어져 있고, 소파를 놔도 이게 앉았을 때 이 TV와의 거리가 그렇게 좁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도 다 좀 접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실, 주방, 방 4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좀 다 설치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전열 교환기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구축을 신축 아파트로 만드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가 전열 교환기였거든요. 자, 빠르게 좀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전열 교환기란 무엇인가? 그냥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안 좋은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고요, 외부의 공기를 필터를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죠. 사시사철 좋은 공기가 집에서 가능하다. 그러니 가족들이 좀 건강도 좋아지고 하거든요. 이 컨트롤러 리모컨을 보시면은요, 실내 공기질이 어떤지, 이산화탄소 이런 수치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집에 지금 공기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으니 굉장히 좀 좋겠죠. 이 시스템 에어컨을 할 때 특히나 좀 추천을 드리니까 이런 것도 좀 꼭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축은 이 기존에 철거할 수 없는 이런 내력벽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존 내력벽과는 좀 다른 게 좀 느껴지시나요? 바로 라운드 처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렇게 라운드를 한 이유는,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있는 집들 좀 같이 공감을 좀 하실 거예요. 모서리에 찍히거나 아니면 모서리 같은 것들이 이제 훼손이 많이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이렇게 벽체들을 다 라운드를 하니까 좀 편안함이 좀 느껴져요. 그러면서 좀 우아해 보이니까 모서리의 벽들은 라운드를 하시면 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현관을 들어와서 중문을 열면 바로 정면에 좀 보이는 공간이거든요. 우리가 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이 첫 공간은 좀 더 이렇게 조명을 해서 이 좀 오브제가 빛날 수 있게 좀 저희가 좀 만들어 드렸거든요. 라운드를 좀 적용을 같이 좀 해가지고 통일적이면서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그러면서 좀 우아한 웰컴 공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드렸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내 공간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저희가 이 주방과 다이닝 공간을 영역을 좀 공간 분리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좀 본격적인 본 주방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존의 주방, 이 40평대지만 좀 정말 좁았어요. 저희도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결국은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좀 해결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냉장고 2대가 필수적이요. 그래서 냉장고 2대를 키친핏으로 좀 두고요. 이렇게 좀 기역자의 주방으로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수대가 위치하고 이쪽 부분들은 식기세척기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좀 지나다닐 수 있게 제작을 좀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 작업대, 조리대 공간이 매우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독 아일랜드를 위치하게 좀 했습니다. 단독 아일랜드 할 때는요, 이 길이도 중요하지만 이 폭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넓은 폭으로 작업이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안쪽 공간도 소형 가전을 놓을 수 있게 좀 만들어 드렸고요. 이쪽 바깥에도 수납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깊어진 공간으로 안쪽과 바깥쪽 모두 좀 수납이 가능하게 하면서도요, 칸스톤 상판을 좀 올려드렸어요. 이게 칸스톤 크레모사라는 좀 제품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 따뜻한 우드톤과 전체적으로 좀 벽체에 썼던 이런 좀 환한 베이지 톤하고 크림 톤 굉장히 좀 잘 어울리거든요. 이런 톤들은 꼭 좀 알아두셨다가 이렇게 좀 따뜻하고 밝은 톤을 좀 낸다 그러면 적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방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거는요, 바로 동선입니다. 이게 넓어도 동선이 불편하면 이 주방에서 활용이 불편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개수대, 인덕션, 냉장고 해서 이렇게 좀 트라이앵글 구조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구조들이 실제로 사용하면 굉장히 좀 편리해서 저희가 이런 것도 좀 디자인적인 요소를 반영할 때 이렇게 동선 부분들도 신경을 좀 씁니다. 맞은편에도 저희가 수납력을 좀 극대화시켰습니다. 벽면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키 큰 장, 이게 다 수납이 되거든요. 이런 키 큰 장도 해서 뭔가 팬트리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오픈을 만들어 가지고요, 상하부장 사이에 이렇게 인터폰과 스위치, 아까 보셨던 전열 교환기의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다 배치를 했거든요. 보통은 뭔가 스위치도 있고 컨트롤러도 벽면에 있고 인터폰도 벽면에 있고 한 것들을 이쪽으로 좀 다 옮겨 드렸어요. 그러니 굉장히 우리가 이 라운드 벽체가 깔끔하면서 이쪽에 참 몰아두니 전체적으로 사용성도 편리하고 좀 깔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닝 공간입니다. 아까 공간적으로 좀 영역 분리를 했다. 바로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넣었는데요. 자, 이쪽은 도배지 거고요. 천장으로 봤을 때 이쪽은 우드톤으로 했어요. 이러니 이쪽 공간이 굉장히 뭔가 좀 특별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 식탁을요, 이 샤시 앞으로 좀 위치를 할 수 있게 하였어요. 가족들이 앉으셨을 때도 좀 환한 뷰를 좀 보면서 체감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좀 했고요. 그리고 이런 바닥과 벽체 그리고 천장까지 우드톤으로 하여서 이 집이 가지고 있는 가장 따뜻한 공간을 다이닝 공간에다가 좀 적용을 시켰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 집의 전체적인 무드, 톤 이런 거 좀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우드를 썼는데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 그렇거든요. 저희가 바닥 그리고 주방에 이런 하부장 색상 그리고 이런 벽체의 우드톤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췄거든요. 그래서 우드 인테리어 좀 표현을 하실 때는요, 최대한 우드는 한 가지 톤으로 좀 통일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굉장히 좀 밝고 따뜻한 이런 통일적인 톤으로 만들어서 이 집의 무드가 굉장히 좋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실의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여기도 저희는 이 타일을 600에 1200 큰 타일에 좀 타일을 이용을 하였어요. 아무래도 분절 라인이 줄어드니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고 관리도 좋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일은 무조건 크면 클수록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먼저 메리수전을 좀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이 세면대도 이 메리수전용 세면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컴팩트하고 좀 알맞은 사이즈의 이런 세면대 적용을 해가지고 좀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부스를 좀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런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건거리도 2개를 거셔서 좀 편하게 쓰고 싶다 하셔서 이런 2개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 이렇게 좀 놔드렸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우리 고객분이 이 일체형 비데를 좀 놓기를 좀 희망을 하셨는데 여기 수압이 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좀 변기 이런 것도 좀 우리 집의 수압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 집에 알맞는 변기 선택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걸 한번 팁으로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전체적인 톤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톤으로 해서 우리의 거실과 같은 뭔가 좀 따뜻하면서 이런 좀 포근한 느낌이 날 수 있는 욕실로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소개해 드릴 공간은요, 안방 욕실입니다. 저희가 여기 좀 심혈을 많이 기울였거든요. 먼저 타일은 거실과 좀 동일하게 600에 1200
사이즈의 타일을 좀 이용을 하였고요. 타일은 그래도 이런 트라버틴 타일에 결이 있으면서 이런 베인 무늬가 좀 멋스러운 고급스러운 좀 타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면대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좀 고급스럽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건데요. 먼저 메리 세면대를 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언더볼로 했는데 이 상판이 벽 타일과 좀 동일하게 맞춘 거거든요. 네, 이런 세면대의 타공 사이즈도 공장에다 보내서 일일이 이런 재단을 해가지고 받고 렉을 짜고 이런 하단 부분도 보시면 청소용품이나 이런 걸 수납을 할 수 있게 렉을 만들고 타일을 좀 감싸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관리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통일성 그리고 고급스러움까지 느낄 수 있으니 이 화장실 이런 디자인들은 한번 꼭 적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립 수정까지 해 놓으니까요, 마치 이 한 부분이 호텔 같은 욕실이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에도 저희가 최대한 좀 개방감을 살리고자 노력한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바로 좀 전체로 유리를 다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평면 거울에 간접까지 넣어서 좀 우아하고 부드러운 좀 효과를 낼 수 있게 하였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장도 만들어서 수납을 좀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수납이 이게 한 뼘밖에 되지 않으니까 좀 불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기 뒤쪽에 수납장까지 만들어서 이런 수납력인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건걸이, 이런 옷걸이, 이런 것도 우리 고객분과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우리 고객분이 정말 원하시는 곳에 알맞는 곳에 다 좀 설치를 해드렸다. 그래서 안방욕실 이렇게 좀 편리하고 좀 고급스럽고 이렇게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특히나 이런 오래된 아파트는요, 디자인보다도 이런 기초, 기능적인 게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어요. 이게 디자인보다도 우리가 편리하게 만드는 건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이 된 인테리어로 먼저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평대 아파트 진짜 이렇게만 따라 하셔도 진짜 대성공하리라 제가 좀 확신을 하고요. 오늘 영상 잘 보셨다가 인테리어 하실 때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